국세청 특별조사팀 권영석 팀장입니다. 한동수 씨 본인 맞으십니까? 네, 제가 한동수 맞습니다만. 한동수 씨 명의로 불법 탈세이심 계좌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현재 확인된 것만 해도 세계은행에서 약 5억 원의 세금 탈루가 의심됩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제가 무슨 탈세를 했다고. 네, 조사 결과 직접 관여하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동수 씨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모든 계좌가 곧 동결되고 세금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계좌로 자금을 옮겨드려야 합니다. 지금 바로 은행 앱에 접속하셔서 제가 불러드릴 계좌로 송금해 주셔야 세금 추징에서 제외됩니다. 이것은 75세 한동수 씨가 실제로 경험한 통화 내용으로 한 씨는 그날 전화한 통화에 자신의 노후자금 2억 원을 잃었습니다. 저는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서 20년간 근무했던 이현중입니다. 제가 현직에 있던 시절에도 이런 사례를 수없이 봐왔지만 지금은 그 수법이 훨씬 더 교묘해졌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피해자의 52%가 60대 이상 노년층이라는 점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노후자금을 노리는 범죄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누르시고 노후의 지혜 한 스푼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영상 오른쪽 아래 구독하기라는 빨간 버튼을 누르시면 구독이 됩니다. 여러분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욱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게 될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게 전 재산을 빼앗기지 않고 노후를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나는 절대 당하지 않아, 나는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으며 그들의 목표는 바로 여러분의 노후 자금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면 단지 재산 피해뿐 아니라 삶이 피폐해지고 가정의 평화까지 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 마세요. 여러분은 오늘 알려드릴 4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앞에서 보신 사례는 실제로 많은 노인분들이 경험하고 있으며 첫 번째로 알려드릴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의 예입니다. 이러한 수법은 전체 보이스피싱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피해액도 가장 큽니다. 범죄자들은 왜 국세청, 검찰, 경찰 같은 공권력을 사칭할까요? 바로 권위와 공포 때문입니다. 평생 법을 지키며 살아온 노인들에게 국가기관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라는 말 한마디면 충분히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짜 전화의 가장 큰 특징은 안전계좌라는 말을 한다는 점입니다. 범죄자들은 돈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계좌로 옮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국세청, 검찰, 경찰은 절대로 전화로 돈을 보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첫째, 공식 기관을 사칭하며 공포감을 조성합니다. 범죄 연루, 자금 세탁, 계좌 동결, 형사처벌 같은 단어를 사용해 불안감을 극대화합니다. 둘째, 피해자를 고립시키려 합니다. 이 통화는 녹음되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알리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하게 합니다. 셋째, 급박한 상황을 만듭니다. 이 시간 내에 조치하지 않으면 모든 자산이 동결됩니다라고 말해 피해자가 침착하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넷째,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합니다. 확인을 위해 통화를 유지해 주세요라고 하며 계속 통화 상태를 유지하게 해 피해자가 다른 사람이나 실제 기관에 확인할 기회를 차단합니다. 공식 기관 사칭형 수법에 속지 않으려면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짜 국세청, 검찰, 경찰은 절대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금융거래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계좌 이체를 요청하는 것은
100% 사기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일단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전화번호로 직접 확인하세요. 국세청 대표번호는 126, 경찰청은 112입니다. 특히 안전계좌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사기로 의심하세요. 안전계좌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진짜 조사가 필요하다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공문을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국세청, 검찰, 경찰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았다면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직접 방문하겠다고 대답해 보세요. 진짜 공무원이라면 이를 환영할 것이고 사기꾼이라면 계속해서 전화로만 처리하라고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글로 정리된 내용을 읽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국보험조정센터 김서연 상담사입니다. 이춘자 고객님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만. 무슨 일이시죠? 고객님 정말 연락드리기 힘들었네요. 고객님께서 2005년에 가입하신 땡땡생명 상품의 보험료 관합 환급금이 확인되었습니다. 62만 원 환급 대상이십니다. 보험료 관합이요? 그런 것도 있나요? 제가 그때 무슨 보험에 들긴 했었는데. 네, 맞습니다. 당시 약관에 따른 환급 기준이 변경되어 고객님께 연락드렸습니다. 바로 처리해 드릴 테니 계좌번호와 간단한 본인 확인만 부탁드립니다. 아, 네. 그럼 확인해 주세요. 먼저 고객님 계좌번호 불러주시겠어요?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도 필요합니다. 제 계좌는 농협 123- 잠시만요. 시스템에 입력 중입니다. 고객님, 지금 핸드폰으로 인증번호가 발송될 텐데요. 받으시면 저에게 불러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방금 문자가 왔네요. 인증번호는 45. 67세 이춘자 씨는 이렇게 통장에 있던 1,850만 원을 모두 잃었습니다. 사실 그녀가 받은 문자는 인증번호가 아닌 금융앱 로그인과 이체를 위한 코드였습니다. 보험금 환급? 그런 전화는 100% 사기입니다. 두 번째로 알려드릴 보이스피싱은 바로 이 보험금 환급 사기입니다. 요즘 보험금 환급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왜 이 수법이 노인들에게 특히 위험할까요? 노년층은 과거에 여러 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30년 전에 가입한 보험은 기억이 흐릿하기 마련이죠. 맞아, 그때 그런 보험이 있었지 하고 떠올리면서 범죄자의 말에 속기 쉽습니다. 또한 보험조정센터, 보험중앙관리국처럼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기관을 사칭합니다. 공식적으로 들리는 이름만으로도 신뢰를 얻기 충분합니다. 보험 환급형 보이스피싱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첫째, 이자, 과다 납부, 약관 변경으로 인한 환급금 발생과 같은 그럴듯한 이유를 댑니다. 실제로 이런 환급금이 발생하면 보험사는 우편으로 안내하거나 앱 알림을 보냅니다.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둘째, 오늘 처리하지 않으면 환급 기간이 만료된다고 다급하게 말합니다. 이런 급박함은 피해자가 냉정하게 판단하지 못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셋째, 계좌번호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보안카드 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요구합니다. 정상적인 보험 환급에는 이런 정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수법의 가장 큰 위험은 개인정보를 모두 알아낸 후 피해자 모르게 대출까지 받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77세 박영자 씨는 이러한 전화를 받았지만 다행히 사기를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환급금이 생긴 거죠? 그동안은 없다가 말이에요. 네, 최근 금융감독원 지침으로 소급 적용돼요. 그러면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은행에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그게
오늘까지만 처리 가능해서. 그럼 제가 직접 보험사에 전화해 보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사기범은 전화를 끊었고 박 씨는 피해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보험금 환급 전화를 받으면 일단 의심하세요. 보험사 공식 전화번호로 직접 문의하세요. 보험 맞나요? 라고 물으면 사기꾼들은 대부분 네, 맞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둘째, 우편으로 보내달라 또는 직접 지점에 방문하겠다고 말해보세요. 진짜 보험사라면 이런 요청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셋째, 보험 환급금은 대부분 계좌이체로 처리되며 이때 주민번호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정보를 요구하면 100% 사기입니다. 보험금 환급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은 한 번 당하면 돈을 되찾기 매우 어렵습니다. 대부분 돈이 빠져나가는 순간 해외 계좌로 재이체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보험금 환급 사기의 위험성을 알게 되셨습니다. 주변의 노인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단 한 통의 전화가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엄마. 네? 누구세요? 엄마, 나 혜진이야. 흑흑. 나 사고 났어. 혜진아? 어떻게 된 거야? 괜찮아? 지금 교통사고가 났어. 상대방이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금 당장 요구해. 보험으로는 안 된대. 경찰서에 와 있는데 빨리 돈을 보내줘야 해. 그래? 어떻게 그런 일이? 어디서 사고가 난 거야? 그게 길에서. 지금 경찰이 빨리 처리하래. 엄마, 통장에 돈 있어. 내가 계좌번호 불러줄게. 빨리 보내줘. 잠깐만. 내가 태어난 병원 이름이 뭐였지? 엄마, 지금 그게 중요해. 나 큰일 났다니까. 빨리 보내줘. 요즘 사기꾼은 목소리까지 복사합니다. 68세 정순자 씨는 이런 전화를 받았지만 의심이 들었습니다. 딸과 통화하듯 자연스러운 목소리였지만 진짜 딸이라면 당연히 알 수 있는 개인적인 질문에 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 씨는 바로 전화를 끊고 실제 딸에게 연락했고 딸은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인공지능 AI를 이용해 가족의 목소리를 그대로 복제하는 기술입니다. 짧은 녹음만으로도 누구나의 목소리를 그럴듯하게 흉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알려드릴 자녀 사칭형 보이스피싱은 가장 많이 알려져 있지만 순간 일이 닥치면 당황하여 자기도 모르게 돈을 입금하게 만듭니다. 이 수법은 주로 자녀를 사칭하고 교통사고가 났다, 급히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부모의 마음을 흔들어 신속하게 돈을 보내게 만듭니다. 자녀 사칭형 보이스피싱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첫째, 울먹이는 목소리로 통화 품질을 의도적으로 나쁘게 합니다. 목소리가 약간 다르게 들려도 충격 때문에 다쳐서 등의 이유로 합리화합니다. 둘째, 급박한 상황을 강조합니다. 지금 경찰서에 있다, 합의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다 등 시간적 압박을 줘서 냉정한 판단을 방해합니다. 셋째, 구체적인 상황 설명을 회피합니다. 실제 자녀라면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설명할 수 있지만 사기꾼들은 구체적인 질문에 그건 중요하지 않다, 지금 급하다며 얼버무립니다. 이런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첫째, 가족만의 암호를 정해두세요. 예를 들어 보름달이라는 암호를 가족끼리 정해두고 긴급한 상황에서 이 암호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 통화 중에 상대방이 대답할 수 없는 개인적인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태어난 병원 이름은? 우리 강아지 이름은? 지난번 여행지는 어디였지? 같은 질문은
사기꾼이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전화를 받고 급한 마음에 돈부터 보내지 마세요. 잠시 진정하고 다른 가족에게 확인하거나 해당 자녀에게 직접 다시 전화해 보세요. AI 기술로 목소리를 복제하는 것은 아주 적은 양의 샘플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아들, 딸의 목소리가 SNS나 유튜브에 올라와 있다면 범죄자들은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목소리가 비슷하더라도 사고 상황에서 돈을 요구하면 반드시 의심하고 다시 확인하세요. 부모의 마음을 이용하는 이런 사기는 노인들의 심리를 정확히 파고들기 때문에 특히 위험합니다. 자녀가 전화로 급하게 돈을 요청한다면 일단 내가 확인하고 다시 전화할게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은 후 원래 알고 있던 자녀의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해 확인하세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회살대출 금융센터 박민우 대리입니다. 강동철 고객님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만. 제가 대출 신청한 적은 없는데요. 아, 고객님. 저희가 먼저 연락드렸습니다. 고객님께서 현재 사용 중인 고금리 대출이 있으신데 정부 지원 저금리 대환 대출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연 4.5%의 저금리로 최대 5천만 원까지 가능하십니다. 정말요? 그런 게 있나요? 제가 지금 대출이자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네, 이해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고객님은 특별히 신용평가 결과가 좋아 우대 금리까지 적용 가능하십니다. 단, 신용도를 더 올리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가 모든 과정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기존 대출금 중 일부인 300만 원만 상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5천만 원 대출이 승인됩니다. 그럼 돈을 먼저 보내야 한다는 건가요? 네, 고객님. 신용등급 상향 프로세스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빠른 진행을 위해 금융지원 앱을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문자로 링크 보내드릴게요. 72세 강동철 씨는 이렇게 3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5천만 원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설치한 앱은 해킹 도구였습니다. 그의 통장과 스마트폰은 범죄자들에게 완전히 장악되었습니다. 돈을 빌려준다고요? 먼저 돈을 보내라고 하면 100% 사기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네 번째 보이스피싱은 대출 사기입니다. 대출형 보이스피싱은 왜 이렇게 많은 피해자를 낳고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현실의 어려움을 정확히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고금리 대출에 시달리는 사람들, 당장 목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좋은 조건의 대출이라는 미끼에 더 쉽게 낚입니다. 특히 노년층은 자녀 부양이나 의료비 등으로 갑작스러운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 사기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첫째, 선입금을 요구합니다. 신용등급 상향, 보증금, 선이자,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먼저 보내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절대로 대출 전에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둘째, 대출 승인이 확정되었다고 말합니다. 정상적인 대출은 심사 과정이 필요하고 승인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은 이미 승인되었다, 확정되었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킵니다. 셋째, 앱 설치를 유도합니다. 이 앱은 대부분 해킹 도구로 설치하면 스마트폰의 모든 정보가 유출되고 원격 조종까지 가능해집니다. 67세 이대현 씨는 이런 전화를 받았지만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왜 먼저 돈을 보내야 하나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고객님,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과정입니다. 일시적인 조치이고 대출 승인 즉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직접 지점에 방문해서 상담받을 수 있을까요? 주소 좀 알려주세요. 저희는 온라인 전용이라 지점이 없습니다.
전화와 앱으로만 진행됩니다. 그럼 금융감독원에 문의해 볼게요. 이 말에 사기범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이 씨는 피해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을 기억하세요. 첫째, 대출을 받기 위해 선입금을 요구하면 무조건 사기입니다. 어떤 명목으로든 돈을 먼저 달라고 하면 즉시 의심하세요. 둘째, 낯선 출처의 앱은 절대 설치하지 마세요. 특히 문자로 온 링크는 위험합니다. 금융 앱은 공식 앱스토어에서만 다운로드하세요. 셋째, 오늘까지만 한정 기회 같은 말로 급하게 결정을 유도하면 의심하세요. 정상적인 대출은 충분한 검토 시간을 줍니다. 대출 관련 문의는 은행이나 금융회사 공식 홈페이지, 고객센터로 직접 확인하세요. 1332금융감독원 콜센터나 금융소비자보호원에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실제 금융기관을 정교하게 모방한 사이트까지 만들어 피해자를 속이는 수법도 등장했습니다. URL 주소를 꼭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인터넷 검색으로 해당 회사의 진위를 확인하세요. 그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판단하고 가족이나 지인과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문장 중 하나라도 전화에서 들리면 그것은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첫째, 지금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기꾼들은 피해자가 냉정하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 급박함을 강조합니다. 오늘까지만 1시간 이내, 지금 당장 같은 말을 들으면 의심하세요. 진짜 공공기관은 충분한 시간을 제공합니다. 둘째, 계좌번호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정보를 요청하면 100% 사기입니다. 셋째, 보험료 줄여드릴게요. 보험조정센터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보험조정센터, 보험관리국 같은 기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험사는 전화로 환급 처리를 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넷째, 앱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장악하기 위해 앱 설치를 유도합니다. 문자로 온 링크를 통해 앱을 설치하라는 요청은 모두 거부하세요. 다섯째, 당신 이름으로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검찰, 경찰,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 명의가 도용됐다고 말하면서 공포감을 조성합니다. 이런 전화는 즉시 끊으세요. 여섯째, 자녀가 사고 났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녀나 가족이 사고가 났다며 급하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전화는 무조건 의심하세요. 반드시 해당 가족에게 직접 연락해 확인해야 합니다. 100% 확신이 들지 않으면 결코 개인정보나 돈을 보내지 마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꼭 기억하세요. 의심하는 그 순간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지금 바로 노후의 지혜 한 스푼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해 두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주변 친구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